인구 7만이 넘는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는 중심 상권인데 이곳에도 임대 문구가 보입니다. 임대 문구는 어디든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를 우야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도 재미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북 제천에 있는 숲세권 리조트인 포레시아 리솜에 좀 다녀왔는데요. 운이 없었습니다. 가 있는 내내 비가 와서 빗소리만 열심히 듣고 수행하다 왔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가서 영상은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차후에 편집을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 이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중심 상권 거리에 해당하는 목동 중심 상권 거리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임대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자, 이곳이 비교적 중심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곳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임대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을 찍은 시점은 어제나 오늘이 아니고 제가 8월 중순 이후에서 말 사이에 영상을 좀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임대 문구들이 혹여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제법 꽤 많은 임대 문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동탄 신도시는 대도시와 가깝고 배드타운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 인구 7만 명을 넘긴 목동 중심 상권이 위치한 거리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곳에 임대 문구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한 바퀴 돌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그 유명한 스 땡땡 커피숍과 톰 땡땡 커피숍 등 아주 그 메이커 브랜드 커피숍들도 다 입점을 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구 7만이 넘는 이 목동 상권이지만 이곳도 임대 문구가 꽤 많은 걸 보면 요즘에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곳 목동엔 바로 인접해 있는 동탄 신리천 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인구도 많고 공원도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이쪽에 나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외식도 할 법도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나 일시적인 임대 문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곳처럼 나름 여건이 되는 곳은 임대 문구가 붙기 전에 보통 과거 같으면 임대가 다 이루어지고 임대 문구 붙일 시간 자체를 주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이런 임대 문구를 사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업종을 잘못 선택하여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 문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은 무엇을 해도 이런 아파트 주변에 형성된 상가에서는 과거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온라인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그런 점도 있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 외식을 하더라도 외식의 장소가 이런 아파트 주변의 단순한 상가보다는 좀 더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반적인 상가에서는 병원이나 유명한 스타 땡땡 같은 커피숍을 제외한다면 그닥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가게를 제법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더욱 문제인 것은 근처에 다른 아파트 단지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또 다른 상가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런 새로운 상가가 생기게 되면 일시적인 개업발과 사람들의 궁금증으로 인해 한두 번은 또 그쪽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형성된 상권은 또다시 손님들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결국 이런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쭉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권에서 1층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저런 상가 임대 문구 같은 것들이 보이면 사실 안 되고, 과거 호황기만 하더라도 저런 것들은 사실 절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임대 문구는 그래도 제법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 상가가 있어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다소 상황이 낫겠지만, 대부분의 상가는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느 사장님도 가게를 오픈하면서 내가 하는 가게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결코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내 가게가 망할까, 이런 생각을 보통은 갖고 가게를 오픈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개업발이 좀 빠지고 난 뒤에 줄어드는 손님을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적자를 기록하는 순간부터는 속이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되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누군가가 아파트와 상가를 두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고 물어본다면 고민 1도 없이 과거에는 상가가 더 좋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은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여라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돈을 지키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